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복귀를 가르치고 있는 이근상 교수라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2024년을 대비해서 소방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진행해가는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모토는 예전부터 오래됐습니다만은 이해와 원리로 접근하는 소방학, 소방관계복귀라고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시험들이 암기 위주로 많이 나왔다가 이제 경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인 거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도 조금씩 조짐은 있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시험이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시험의 점수의 폭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었습니다. 관계복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관계복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그냥 그대로 원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복귀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진행을 할 때는요, 올해 시험에는 대충 이랬습니다. 점점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복귀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전체적으로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25문제의 3과목을 시험을 치게 되고요. 물론 검정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비율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암기만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왔습니다. 암기를 해서 더욱더 문제의 수준을 좀 더 높이려고 하면 지엽적으로 나오거나 이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 지엽적으로 가자 그러면 소방학개론이나 관계복귀가 한도 끝도 없이 가기는 합니다. 예, 특히나 소방관계복귀는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해와 응용이 좀 필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다른 유추, 이게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요, 그림이나 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시험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제시해 놓고 이 그림 안에서 원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를 내주고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래프 안에 있는 내용을 답을 찾아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을 이제 약간의 예측 아니면 예상을 할 때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올해 나온 표는 좀 더 단순하게 제시하는 어떤 방식을 표로 냈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표를 내주면은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기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을 연습을 좀 더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표현들 중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공부는 효율보다는 이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방법적인 효율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체나 이론 자체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이 문제풀이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요, 솔직히 제가 작년에 제가 만든 문제와 복습 테스트 이런 것들 막 여기서 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문제에서 이제 기출을 빼고 얘기죠. 제가 만든 문제마다 2000문제가 넘었습니다. 예, 어떠한 과목에서 2000문제를 풀게 된다면요, 그 2000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또 그리고 나서 틀렸을 때는 다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수량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답노트는 반드시, 이제는 계속해서 강조는 하지만은 친구들이 이게 좀 더 귀찮다 이런 의미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 귀찮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을 칠 때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를 실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오답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수 과정이다. 물론 이것들은 제가 어느 시점부터 자, 오답노트를 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난이도를 점점 높여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전공, 즉 소방공학이라든지 소방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에 가까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소방사 시험이고 구급 공무원을 뽑고 우리는 소방 전공 내용을 알아서 소방관이 되어서 소방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학과 경체로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채 같은 경우는 전부 공채나 경채가 동일한 시험에 소방학 개론을 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무 깊이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구급 공무원 시험들처럼 좀 더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시간 내에 풀어내고 그리고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법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계법규가 소방 관련되어 있는 법규의 내용들인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 범위가 예전에 있었던 법에서부터 좀 나누어지고 또는 뭐 분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을 위한 법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별도의 법률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화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공채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경채 시험에서는요, 이 아이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소방 관련돼 있는 내용들보다 그것보다는 소방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말하면은 이제 소방공사라든지 예방 이런 것 쪽에 이야기하는데 이건 소방관에 대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소방 공무원들이 바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좀 더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법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방시설에 관한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네 가지 법이 원래는 두 가지 법이었다가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소방시설 공사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심하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개정만 되는 거고, 요런 부분들 가지고도 이제 조금 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시니까, 수업에서 이론 수업을 할 때, 특히나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이론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와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법이라는 표현은 법률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 아이의 하위 법령이라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그 하위 법령이 또다시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현재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6개의 법률이지만은 그 하위 법령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결국엔 총 18가지의 종류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문 페이지만 해도 거의 5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적으로 효율성을 좀 더 높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나누는 스텝은 총 7가지 스텝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특강까지 나누는 스텝은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큘럼이 뭐 저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제가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짜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기초 기본 이론반입니다. 예전에는 생기초라고 해서 전체를 한번 살짝 보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작년부터 저는 생기초 완전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과정이 스텝 0을 빼고요. 스텝 1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기본 이론까지. 교재 안에는 2024년 대비교재에서는요, 기초 이론하고 기본 이론은 같은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 있고요. 심화 이론이 조금 더 박스 형태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화 이론은 하지 않고 지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심화 이론은 크게 2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전까지 기출이라든지 시험 문제 한 번 정도 나왔거나 안 그러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기출을 벗어나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 그걸 유추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심화 이론이고, 그럼 그걸 빼고 여기는 기초 기본 이론만이 가장 사실상 핵심적입니다. 시생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스텝 1을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친구들이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해서 얘기 드리겠는데, 두 번째가 이제 기본 심화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기초이론. 기초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고 그 예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좀 더 들어가면 한 50% 들어가거든요. 그 50%를 조금 더 거의 빼고 기본 이론과 기본 이론이 딱 이제 기출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심화 이론을 더해서 가는 과정들이 기본 심화반입니다. 이 스텝 1과 스텝 2를 합쳤는데 여기 또 스텝 2가 있죠. 왜냐면은 1, 2를 합친 게 초본심, 기초, 기본, 심화. 이게 약자입니다.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과정입니다. 보통 이 과정 자체는 9월 정도 아니면은 7월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스텝 1, 2를 듣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저 초시생인데 초본심 들어도 될까요? 안 된다고는 못합니다. 이게 해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방에 좀 관심이 좀 많거나 안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분 또는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은 초시생도 있겠지만은 재시생들, 즉, 저하고 같이 수업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커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전체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를 작년에 했으니까. 근데 완전 초시생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전 초시생들은 여기 있는 스텝 2에 있는 초본심은 어떤 목적이냐? 기초 기본과 기본 심화 1, 2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여기는 공부를 한 이후에 다시 이게 회동용의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빠르겠죠. 예, 말 표현도 좀 빠를 것이고 잡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빠져. 잡담은 아니지만 예시 과정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초본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론이 여기 있는 스텝 1, 2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기출 엔제풀이가 있습니다. 기출은 엔제로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제로 이론을 붙였습니다. 자, 진도별 모의고사거든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제가 뭐 나름대로 문제 여기까지야 뭐 기출이야 뭐 누구나 똑같은 기출이 있겠지만은 대신 이제 여기서 기출 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지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진도별 모의고사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제작하는 문제에서 뭐 가장 이제 핵심이라면 할 것이지만 가장 완벽에 가까운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출시를 할 때 600문제 정도의 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와 동시에 그 다음에 필기 노트를 해서 이전까지 문제까지 한 걸 어느 정도 거를 정리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법의 특강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재난, 개정법률, 계산문제 이 세 가지만 나눴지만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위험물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림 표현 문제도 있을 거고, 표 분석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들은 아주 짧게 한 4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특강으로 마련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스텝 5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죠. 5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 실전 모의고사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모의고사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보통 5회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직전에 시험과 가장 가까운 수준의 문제를 그 해에서 만들어졌던 것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특강이 이게 고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열반은요, 고득점의 고자입니다. 그리고 열자는 10문제입니다. 예, 반쪽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고열반은 고득점의 10문제 문제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프 모의고사 이름을 그냥 보통 붙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프가 이제 뭐 우리가 20문제의 하프가 10문제이기 때문에 10문제였는데 이게 뭐 25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걸 이 12문제 셀섬 이거 자르기엔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10문제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백백백 특강이 있습니다. 뭐 보통 뭐 아이들이라는 친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가 뭐냐면 일단 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 예. 그래서 있죠. 예. 우리 대한민국 또 훌륭하신 또 소방 교수님이 많으시니까 안 듣는 분들도 이건 무조건 다 들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해에 나왔던 뭐 기사 시험이든 시설관리사든 간부후생 시험이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전에 문제를 모두 분석해서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100문제를 만들어서 50 이렇게 스텝 1, 2 이렇게 레벨 1, 2로 나눠서 시험 문제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측하는 과정이 아마 시크릿 모의고사 좀 많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시크릿 모의고사나 백백백은 조금 더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뭐 100문제 안에서 뭐 25문제 다 나올 수는 없고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조금 소문을 이제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에 유사한 어떤 문장, 단어, 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거의 뭐 25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은 나오는 정도가 되니까, 예, 엄청나죠? 예. 자, 상세하게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초 기본 이론은요, 예, 시작 첫 단계라고 했죠? 예, 기초부터 튼튼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용어부터 원리까지 전부 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초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에 집중을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초 기본 이론 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복습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습입니다. 예습이라는 게요, 그 앞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고 오거나 안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 이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어떤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그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시간에서 8시간 일주일에 강의를 하는데, 이 8시간 강의하기 전에, 4시간 강의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책을 쭉 보고 오셔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작성인데, 복습 테스트는 지금 이제 실강 위주로 좀 되어져 있긴 있는데, 이게 인강 쪽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초 기본 문제, 용어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래도 대부분 80% 이상의 내용은 이 기초, 심화에서 나오는요, 한 서너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문제, 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80%의 수준의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꼭 이거를 이제 나름 완벽까지는 아니라도 이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론이 쌓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리가 중요하다는 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방법적으로 제가 가르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기본 심화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라 했고요. 만점 대비나 재시생들이 좀 많이 하죠. 재시생들이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이 기본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심화 이론은 기본을 하고 심화를 덮치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이걸 쭉 다 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내 머리에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초 기본을 다 다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한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이론과 거기다 심화를 덮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빨리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시험 날에 내가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예요. 안정적인 고득점이라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은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에 받아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100점에 대한 부담감보다는요, 하나 또는 두 개만 틀려도 나는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다 듣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팔짱을 끼고 이건 이거네, 저건 저거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단순 암기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요.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는 이론 수업은 전부 다 2024년 기본서로 가지고 다 같이 공유 수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가 합쳐져 있습니다. 재수생이나 안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강의를 통해서 이걸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번 회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보고 회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책으로 자신이 스스로 몇 회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회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향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듣고, 보고, 쓰고, 그 다음에 읽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독용으로는 아주 좋은 강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요. 예, 소방시험에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이론도 있어, 저런 이론도 있어, 이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과해. 이런 표현을 툭툭 하고 던져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캐치, 제가 안 나온다고 100% 장담을, 제 신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어, 또는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시면 이제 더욱더 좋습니다. 이 강의들은. 예. 자,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기출엔젤을 이용하고요. 근데 기출문제풀이 할 때 여기서 진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푼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안 좋은 생각입니다. 기출에는 문제를 잘 맞췄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는 똑같이 기출되지는 않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선지들은 활용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실 게 뭐냐면 그 선지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 선지는 왜 틀렸고 저 선지는 왜 맞고 이게 왜 나왔고 나온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나올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출제하십니다. 출제자들이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5년에 한 번씩 출제자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이 5년에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기출에 있는 거 그대로 오면 사실은 뭐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내용 또는 기출에 나왔던 선지 이걸 다시 활용해서 재해석을 하든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야, 이 기출하고 비슷해 라고 느끼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맞다 틀렸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맞았다 틀렸다 보시는 거 아니라 이 선지는 왜 그렇고 이 선지는 어디서 나왔고 이 선지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이걸 분석하셔야죠.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기출은 제가 혼자 하고요. 여러분 혼자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분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지 분석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실제 문제 풀이기도 한데요. 이론이 어떻게 기출해서 적용이 돼서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진도별 매가습니다. 작년부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작이라고 붙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고 그의 시험에 맞는 문제를 또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약간의 오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예, 서울연구소, 부산연구소 두 개를 이제 운영해 가면서 좀 더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연구원들을 이제 더욱더 증원을 해서 이번에는 100% 오타가 없게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누구도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나쁘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문제고, 이 문제와 유사하게 다른 분들이나 어디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교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진짜 머리 아파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검토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꼭 이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기출보다도 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각 파트별로 문제의 수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됐는데요. 종합까지도 있었는데 종합까지는 올해는 이제 빼도록 할 예상입니다. 종합까지 하면 이제 문제 수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제 예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출을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초하고 기본까지입니다. 심화는 기출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기출 엔젤을 안 하신 분들도 이건 꼭 하셔야 되고 기출하신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어떤 스타일, 형태,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문제 질문 방식 이런 게 다 같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해설지도 같이 들어가져 있지만은 해설지에는 관련 이론 정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항상 이게 기본서 몇 페이지를 참고해 피드백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론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대부분의 문제들은 진도별 모의고사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출제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이런 식의 시중에 나와 있는 조금 학생들이 많이 보는 문제집 한 번쯤은 보시거든요. 왜냐면은 우연찮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그것도 조금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좀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올해 나온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 25문제 중에서요, 24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거의 선지들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섞은 거지. 이게 거의 이제 진도별 모국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기본, 심화 이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필기노트는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필기노트만 보면 안 되냐?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필기노트는 단어와 그 다음 문장이 기본 이론에서 내가 함축적으로 썼던 그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노트를 보면서 그 베이스 관련 이론을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아, 선생님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단계고요. 본격적으로 회독수를 많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회독수라고 그러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약점이 좀 생겼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단권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제목은 에스프레소로 했습니다. 압축이 됐고 진하게 됐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입니다. 자, 그리고 마법의 특강이 있습니다. 아까는 다 적지 않았던 얘기들이 쭉 계속 나오죠. 올해까지는 계속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충 강의라 보시고요. 보통은 4시간 아니면 8시간 사이에 한 커리가 완성이 되는데 위험물 특강 있고 암기법 특강, 오른쪽에 뭐 법규도 있고요. 법규는 암기법이 뭐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는 아니지만 많은 암기법이 있지만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하는 것 과정들이죠. 벌칙 특강과 과태 특강. 벌칙 과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옵니다. 어떤 파트에서 나올지, 어떤 법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4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비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를 점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제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자, 계산문제 특강 같은 경우는 뭐 계산문제가 한 번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롭게 뭐가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기출을 베이스로 한 룰이 있어요. 예, 그거 위주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형 실제 모의고사는 이제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하고 똑같은 수준의 어떤 문제 상중하가 나는데 약간 실제 시험보다 조금 레벨을 좀 올려놓습니다. 약간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이런 게 나올까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웬만큼은 다 나올 만한 문제들입니다. 동형 실제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에서 한 20%를 더 빼면, 더하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어떤 성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시간에 몇 분 동안에 몇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다 정해 드립니다. 25분 만에 푸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 1, 2, 3, 4회를 풀 때는 1, 2, 3회를 풀 때는 2분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1분, 20분. 예, 20분에서 또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은 20분까지를 이제 컷을 좀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시간에 부족함 없이 조금 여유 있게 시험을 치시거든요. 시험을 칠 때마다 이제 항상 제가 체크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동그라미 세모별표 있거든요. 내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쳐두고 문제를 풀면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조금 정확하게 답을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하면 세모를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틀릴 것 같아.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러면 별표를 쳐놔요. 그 문제 하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에 이제 점수를 배우고 답을 보게 되는데 동그라미가 틀렸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틀렸다. 이건 문제 있죠. 그죠? 왜? 자신이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하나는 자신이 문제를 잘못 봤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세모나 안 그러면 별표는 틀려도 괜찮아요. 왜?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또 다시 찾아냈으니까 이걸 메워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레알 모의고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도별 모의고사 있죠. 예, 여기 앞에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진도별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뒤에는 실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둘 다 단면으로 돼 있어요. 흔히 말해서 단면이라는 게 뭐냐요?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백지예요, 뒤에. 그러니까 한 장의 문제를 쓱 넘기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필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라서 그냥 붙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문제를 풀고 잘라 붙이면 너무 아깝지. 아까운 게 문제야. 두 번 볼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레알 모의고사 모두 다 문제, 답, 해설 관련으로 다 적어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독이라는 걸 할 때는 해설지를 보고 회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여기에 관련된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면 확인하는 작업인데, 그것이 만약에 시험 치기 직전에 한 달이나 아주 짧으면 2주 전에 봤는데 이걸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오답 노트가 없으면 뭘 놓치는지 몰라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오답 노트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면은 어떤 친구들이 뭐 어디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단면한다고. 이 단면하는 거하고 양면하는 거, 제 종이값의 차이 얼마 없어요. 그 차이 안 나요. 그걸 감안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면에서 가감하게 잘라서 오답 노트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시험을 치고 나서 한 번쯤 경험만 하고 내년에 또 봐야지. 이렇게 공부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요, 만약에 떨어졌다, 점수가 안 좋았다 쳐도 내년에 다시 그 오답 노트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되는 과정이 됩니다. 예. 자, 고열반이 있습니다. 고열반은 이제 앞으로 올해는 이제 시즌 1, 2로 갈 겁니다. 시즌 1, 2가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열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교재를 또 하나, 그러니까 그제는 프린트를 냈는데 교재를 냈습니다. 시즌 1이라고 하는 이게 2023년 대비로 고열반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그 교재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올해는 시즌 1, 시즌 2 두 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즌 2는 또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고열반 문제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다시 한번 해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견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활용했던 문제를 있는데 10문제짜리가 28회입니다. 한 달 동안에 매일 한 장 문제를 풀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문제 자체가 이제 앞뒤 내용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파트 잘라지는 게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는 또 다르죠. 또 동형 모의고사는 또 달라요. 동형 모의고사는 수준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지만은 내용 자체가 안에서, 여기는 이제 대부분들이 레벨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어렵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2는 또 다시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또 멋진 또 이 올해 내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크릿 모의고사는 봉투 모의고사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 시험이 나올 거 가장 마지막에 100개 특강이 등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보통은 이제 강의는 하지 않고 해설지를 자세히 적어서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됩니다. 실제 시험과 동형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수준을 낮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가 2문제가 있겠지만은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집에 앉아서 한 시간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풀어서 실수를 얼마나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한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형할 수 있는 답안지도 있고요. 봉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탁 뜯어서 참 마음 놓고 푸시면 되죠. 똑같이 이렇게 넓게 되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요. 예, 100은 아까 100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고요. 100% 적중이 되길 바라죠. 예. 자, 그런 얘기가, 이거는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린트로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역시 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꼭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 치기 한 달 전, 예, 또는 3주 전,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촬영이 되고, 라이브 특강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예. 똑같이 소방학교하고 관계복교 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리는 많습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나 카페죠. 다음 카페에 보시면은 이근상 소방학연 소방법규 이렇게 치시면은, 예, 이게 카페가 올라올 텐데, 나올 텐데요. 카페에서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고, 여기서 가입 인사 한번 하면은 정형 가입이 되니까 항상 주세요. 그러면 저는 24시간 내에 제가 직접 답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일거리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 연구진들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같이 이제
병행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킬 목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암기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올해도 나왔거든요. 예, 문정우는 영화찬 이상 하면서 애들이, 아싸, 그 외울 게 많은 것이 걔네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문제가 돼버렸죠. 예, 매년 지금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소방시설이라는 걸 설치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초시생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 노래를 외우고 가면요, 한 노래에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노래를 옹얼옹얼 하면 답을 탁 짚고, 아싸, 한 점 맞췄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암기법도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라이브 Q&A를 좀 해보려고요. 정해진 시간은 정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직접 질문하시고 또는 사전에 이제 카페에 질문지를 올려주시면 거기서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나 안 그러면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더 설명도 해드리고 고민거리도 해결해드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용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관련 자료들도 정부 정부도 더욱더 활성화시킬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올해 2024년을 대비해서 2024년 시험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100%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흐름이 있고 시대적인 어떤 반영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의 어떤 경향 또는 예측 또 타 시험들 이런 걸 다 분석해 줘야 됩니다. 그건 또 제가 누구보다도 분석력 하나는 또 제가 확실히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 이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 흐름, 이걸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건 제가 또 백백백이나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약간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여러분은 100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격이라는 건 항상 딱 2문제만 틀리고 내가 합격하려다. 이 마음, 자세만 가지시면은 100점을 받아옵니다. 왜냐? 이 2문제의 여유가 뭐냐면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내가 당황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겠다는 겁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알고 있는 것도 계속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다시 그 문제를 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문제 답이 나와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험은요, 멘탈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 시험 치는 친구 어디 있어요?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냐, 어떤 커리를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냐. 결국에는 자꾸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 바닥이 깔려야 돼요. 기초 작업이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물 지을 때 바닥 작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초 다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한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인내를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얼굴로는 화면으로만 보실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노량진이나 부산에서 실감 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 또는 걸어가는 길에서 항상 동반자로서 옆에서 자꾸 야단도 치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예,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